기자 방망이 대신 팬을 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던진다. 스타토크 견제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SNS나 기사를 통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정종훈 기자가 그 사이에 회사를 옮겼습니다. 7년간 몸담았던 전 회사를 떠나서요. iNews24라는 곳으로 이직을 하게 됐는데 iNews24를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국내 인터넷 신문 1호로요. IT 관련 매체에서 지금 전국 종합지로 이제 성장한 곳이고 저는 그대로 이제 충남권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회사에서 교육을 좀 받고 나온 것 같은 멘트를. 네. 2달 동안 저는 뭐 이런 용어는 좀 그렇지만 땜빵용이었습니다. 대타였습니다. 대타. 정 기자의 빈자리를 이 기자님 많이 채워주셔가지고. 방송에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잘렸냐 견제부에서 이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잘렸냐고 물어보시는 분은 방송을 지속적으로 보신 분이고, 이 기자님하고 저희 원타 기자들 끝나고 한동안 쉴 때 저희는 안 하고 있는데 자꾸 잘 보고 있다고. 그건 안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직을 했는데 그것도 같은 분야라고 하니까 호시오고 호랑이처럼 예리하되 소의 발걸음처럼 좀 신중하라. 같은 분야이기 때문에 언론인으로서는 호랑이처럼 예리하게 보되 다만 언제든지 신중해야 된다.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이직 축하하고요. 새로 옮긴 iNews 24에서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좋은 기사 많이 써주고요. 무엇보다도 견제구에서의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1년에 50명이 넘는 곳이 상당수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한 해에 2만 명 정도는 지역인재가 채용이 결과적으로 몇 개를 유치할지는 모르겠는데 벌써부터 시군 간의 경쟁 구도도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명분 있죠. 하지만 도내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충남 도민들은 그동안 혁신도시로 인한 이전 공공기관의 혜택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오늘 주제가 이제 충남 혁신도시 지정 그리고 특례시 논란 두 가지인데요. 일단 혁신도시부터 짚어보죠. 충남 혁신도시 지정 뭐 당연히 축하할 일이죠. 혁신도시란 공공기관 이전을 기반으로 해서 이 미래형 도시를 조성하는 거거든요.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서 정말 중요한 것이 혁신도시입니다. 1970년대에 그때 이제 통계 조사가 시작됐는데 그 이후에 처음으로 작년에 수도권과 그러니까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가 그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수도권에 너무 편중돼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위한 혁신도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당연히 축하받을 일이죠. 근데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 좀 잘 모르는 분들이 지금 이제 충남만 계속 혁신도시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거 단순히 지역 이기주의적 이런 주장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조금만 확인을 해봐도 예전에 혁신도시 지정을 할 때 대전 충남만 빠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혁신도시로서 그렇게 혜택을 받아야 될 것들을 당연히 못 받았고 차별을 받게 돼 있었고 이제 이런 이번에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서 동등한 대우를 이제 받는 그런 결과물을 받게 된 거라서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거는. 사실 그동안 이제 충남이 혁신도시가 지정이 안 돼 있음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은 혁신도시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수도권 과밀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건데요.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기업, 연구소, 대학 같은 이런 기관이 그리고 지자체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그리고 또 수준 높은 주거 환경을 조성해서 이제 건설하는 클러스터 형태의 도시를 뜻합니다. 네.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때 이거 최초 논의가 됐고 추진이 된 겁니다. 전국 혁신도시 현황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이제 국토균형 발전에 지금까지는 어긋나 있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수도권인 서울 그리고 경기 그리고 인천 대전 그리고 충남 세종을 제외한 모든 광역지자체에 지정이 돼 있다. 그동안 저희는 몰랐지만 2005년도부터 충남과 세종, 대전은 그만큼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동안 충남과 대전은 왜 그럼 혁신도시에서 빠져 있었던 거예요? 정부가 2004년도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을 합니다. 이때 이제 행정중심 복합도시 그리고 혁신도시 건설을 통해서 153개 공공기관에 대해서 이제 이전을 추진했습니다. 네. 근데 당시에 이제 충남은 관할 내에 이제 세종이죠. 행정도시 건설을 이유로 해서 혁신도시 그 대상에서 제외가 됐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대전의 경우를 살펴보니까요. 대전에 이제 정부청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대덕 연구단지가 있다는 이유로 혁신도시에서 제외가 됐고요. 충남이 이제 언제부터 혁신도시 유치를 추진했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2017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렇죠. 3년 전이죠. 그때 당시 이제 내포 신도시를 환항해권 중심 도시로 육성하겠다면서 문재인 정부 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건의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충남도의회에서 이 내포 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촉구를 건의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추가 지정 충청권 공동 건의문을 이 충청권의 4개 시도지사가
채택하게 됩니다. 1년 전이었죠. 그 지난해 8월 달에 충남 혁신도시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발족됐는데 이때 당시 도민, 그러니까 충남 도민이 220만인데 이 중에 약 50%인 100만 명이 넘는 네. 이 서명운동을 실시해가지고 이 서명부를 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든지 국토부 총리실 이런 곳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마침내 이번 10월 8일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충남, 대전 혁신도시 심의 의결을 하게 된 거고요. 꾸준히 취재는 못했지만 중간중간 혁신도시 관련해서 취재를 하면서 혁신도시가 뭐 대전이나 충남 이렇게 하나 두 개 늘면서 다른 이미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있는 다른 광역단체하고는 이제 경쟁이 이제 치열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반대할 수도 있고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처음에 좀 차질을 빚을 뻔했던 게 21대 국회 원구성을 할 때요. 이제 민주당이 단독으로 그 원구성을 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 미래통합당이죠. 현재 국민의힘. 네. 국민의힘이 이제 보이콧으로 맞서면서 이제 최대 현안들이 좀 차질을 빚겠다 이런 예상들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TK 그러니까 대구 경북 쪽에서는 더 반발이 컸죠. 이 네. 이유인즉 뭐냐면 그 세종시가 얼마나 큰 혁신도시인데 그거면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 공공기관을 한 개라도 더 유치하고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 대전 그리고 세종 충남에 혁신도시가 필요한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혁신도시 지정을 이제 이끌어내면서 1등 공신이자 이제 최대 수혜자가 양승조 충남도지사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저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 부분에서는 동의합니다. 양승조 지사 같은 경우는 세종시 원안사수 때도 중심지에 있었고 그리고 이번 혁신도시 충남도 혁신도시 지정에도 그 중심지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최대 수혜자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때 군불대기였다면은 양승조 지사 때 이게 좀 활활 타오르게 한 건 맞죠. 그리고 양 지사는 충남 혁신도시 지정 이후에 10월 21일에 보면은 중앙 매체에다가 또 기고를 하나 했어요. 네. 그 글이 혁신도시 관련한 글이었는데 양 지사가 여기 혁신도시 관련해서 얼마나 치중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렇지만 뭐 혁신도시하고 관련해서 이 도민이나 특히 시민들한테 이렇게 뭐 현장에서 체감하는 느낌들 보면은 그렇게 관심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아까 앞서 얘기했을 때는 220만 중에 100만 서명인을 이제 받아서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근처에 있는 시민이나 뭐 다른 가족들한테만 물어봐도 혁신도시 그렇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양 지사가 다음 선거 때 이런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관측은 섣불러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양 지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중심의 역할에 서 있다는 거는 다 공히 인정하는 것 같고 네. 근데 이게 실제로 뭐 수혜자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지는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네, 것 같아요. 그래도 양 지사 정치 인생에서는 뭐 세종시나 그리고 이번 혁신도시나 애증의 관계일 것 같아요. 세종시나 혁신도시의 공통점은 뭐냐면 국가의 균형 발전이거든요. 이 국가 균형 발전에 충남에 있어서 양승조 지사가 중심에 서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양 지사 입장으로서는 그 애증의 대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2010년도 초에 이명박 정부 그 세종시 수정안에 반발해 21일간 그 삭발 단식 투쟁을 하면서 22일 제대는 날 그 병원에 실려갔을 정도로 세종시 원안에 끝까지 지켜냈던 양승조 지사고 이번 네. 세종 그 혁신도시 지정까지 합친다고 하면은 국토 우리 충남에 있어서 그 국가균형 발전에는 큰 역할을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 양승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걸 정도로 그때 각인을 네, 하시죠. 그렇죠. 약간 선비 같은 느낌에서 그때 또 무사의 기질이 또 나왔던 그런 모습이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양 지사는 2018년 1월에 국회의원 시절이었죠. 이때 혁신도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양 지사의 그 세종시 원안 사수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충남 혁신도시 지정은 굉장히 멀리도 또 돌아온 느낌이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삭발 그리고 단식 투쟁까지 해서 이제 세종시를 지켰는데 정작 이제 도지사가 돼서 돌아오니까 그 세종시 때문에 혁신도시 지정이 제외됐던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지사 입장이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혁신도시만큼 본인 스스로 좀 해결하고 싶다는 좀 의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전반의 사정을 통해서 그런 의지가 있었을 것 같고 이미 전국에 이제 혁신도시 10곳이 있잖아요. 이들 자치단체가 지금 어떤 식으로 좀 발전했는지 모습을 보면 충남의 앞으로 미래 모습 좀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혁신도시의 인구를 보면요.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2014년 5만 9,205명 하던 게 지난해 20만 5천여 명을 늘었습니다. 네. 입주 기업 증가세도 가파른데요. 같은 기간 99곳에서 1,425곳으로 증가했습니다. 저는 이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그 효과 중에 지방세 수입, 지방 인재 채용 이 부분이거든요. 그 지방세 같은 경우는 그 지방자치의 근간이라는 중요한 요소거든요. 지금 2018년에 혁신도시 10곳이 있는데 이곳의 지방세 수입이 3,800억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당 한 380억인데 이 380억 원이라는 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는 그 이전에 없었던 지방세 수입입니다. 두 번째가 지방인재 채용입니다. 기존에는 공공기관의 지역인재들이 채용 비율이 뭐 한 8년 전만 해도 2.8%였거든요. 하지만 점차 지금 늘어나면서 30%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 1년에 50명이 넘는 곳이 상당수가 넘습니다. 그만큼 한 해에 2만 명 정도는 지역인재가 채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또 혁신도시라고 해서 다들 또 너무 발전되는 그런 것만 아니더라고요. 제가 경북 김천에 있는 혁신도시를 보면은 거기에 한국도로공사 이제 본사가 가게 됐는데 앞에 KTX역이 바로 있어요. 교통이 굉장히 편리하죠. 서울까지 한 1시간 40분 정도면은 이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일에는 여기 김천에 가 있고 일을 하고 주말에는 다 떠나는 거예요. 서울로 본집으로. 그러니까 주말은 거기 유령 도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주거 기능을 하는 이런 아파트나 이런 건 들어섰는데 상권이 활성화가 안 되는 거죠. 주말엔 유령 도시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뭐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뭐 상인들도 도대체 여기서 혁신도시가 뭘 하는 건지 네. 기업만 와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에 근무만 하면 다냐 이런 얘기를 좀 불만 섞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얘기한 김천 사례도 그렇지만 세종시도 초창기에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었잖아요. 내포 신도시도 그렇고, 그러니까 무조건 지정만이 다가 아니고 그 다음에도 좀 변하는 모습도 꾸준히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혁신도시 지정하면 공공기관 유치가 이제 제일 핵심이잖아요. 유치를 통해서 이제 뭐가 더 이어지는 건데 이미 이제 상당수 기관들이 이제 이전에 마쳤잖아요. 어느 정도 기관들이 지금 이전을 완료했나요? 균특법상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은 전국에 409곳입니다. 이 중에 153개를 지방 이전 대상으로 정했고 작년 12월 기준으로 100% 완료했습니다. 100% 완료했다고는 하는데 그럼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기관이 이전했습니까? 제가 자료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혁신도시 이전 기관수가 부산은 13곳, 대구는 10곳, 그리고 광주 전남 16곳, 울산 9곳, 강원 12곳, 충북 11곳, 전북 12곳, 경북 12곳, 경남 11곳, 제주 6곳에서 전체 112개 기관이 이전을 했습니다. 지금 얘기한 건 이제 혁신도시 지정된 곳으로 옮긴 게 112곳이라는 거고 아까 정 기자가 지방으로 옮긴 게 153곳이라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나머지 41개가 남잖아요. 여기는 이제 개별 이전이라고 해서 22곳이 있는데 예를 들면 충남은 혁신도시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도 충남에도 이제 야산 같은 경우 보면은 경찰대학도 있고 천안에도 관세 국경관리원이 있잖아요. 이런 식의 기관들이 이제 옮겨온 것들이 개별 이전이 22곳이 있고 또 나머지 19곳은 이제 세종시로 이전한 게 있어서 이게 다 합쳐서 이제 153곳이고요. 혁신도시 포함해서. 근데 아무튼 이 기관들이 이미 옮겨갔잖아요. 저희가 이제 지금에서야 유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충남도는 수도권에 있는 122개 공공기관 중에서 20곳을 이렇게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주로 해양하고 환경과 관련된 그 기관을 유치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충남도가 해양 신산업 그리고 기후 환경 관련해서 이제 주안점을 두고 있으니까 여기와 부합하는 공공기관을 적극적으로 좀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남이 결과적으로 몇 개를 유치할지는 모르겠는데 벌써부터 시군 간의 경쟁 구도도 좀 보이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10월 22일에 양승조 지사가 청양을 방문했었거든요. 네. 그때 양 지사한테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을 좀 건의를 했었습니다. 김 군수는 당시 좀 보고 읽을게요. 이거는 네. 충남 서북부 지역에 투자가 많이 진행된 만큼 지리적 접근성과 사업 효과가 높은 청양군 투자로 중심 지역 공동화 형상을 방지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한마디로 투자 사각지대에 놓인 이런 지자체들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좀 배려를 해달라는 이런 요청인 것 같습니다. 또 그보다 앞서 21일에는 이병국 홍성군의원이 홍성 예산 운명 공동체론을 주장하면서 협의체 구성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 도의회 의원들이 이제 자기 지역구로 유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안의 홍재표 도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해양 관련해서 해양환경공단하고 한국어촌어항공단은 반드시 태안으로 유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천안 출신의 김현 도의원은 그래도 금융권 이런 게 있으니까 산업이 잘 돼 있으니까 금융권 이런 것들이 천안으로 와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부터 시군 뭐 그리고 지자체 단위 그리고 지방 의원들 중심으로 경쟁 구도가 보여지는 것 같은데 양승조 지사도 이 부분은 좀 의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청양군에서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저는 뭐 직접까지는 못했고 생중계로 봤는데 15개 시장 군수들과 논의해서 불필요한 경쟁은 좀 없애겠다. 사전에 좀 조율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천안과 아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제가 천안을 좀 살펴봤는데요. 천안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공공기관 유치 추진 TF를 지난 9월 달에 네. 구성을 했습니다. 수시로 전략회의를 개최를 하고 있고 또한 뭐 지역구 국회의원 3명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또 협조 요청을 하고 또 정보 공유도 또 요청을 한 상태고요. 이보다 앞선 5월에는 중기부 장관에게 중기센터를 좀 우리에게 해달라 이런 건의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천안시와 인접한 아산시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천안보다 적극적 행보였지 않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벌써 2년 된 거네요. 2018년 12월이니까 그때 당시 아산시는 그 공공기관 유치 그 이전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회를 구성을 했고 이제 분기별로 수도권 지방이전 대상 기업 유치를 위한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여는 등 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천안시에 시정 질문이 있었잖아요. 거기 보니까 혁신도시 이제 충남이 지정됐는데 우리 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이 있었나요? 이종담 배성민 의원이죠. 네. 네, 그 시정 질문에 공공기관 이제 이전 유치 관련해서 지금까지의 유치를 위한 그런 추진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 계획들을 질문했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천안시에서 답변한 거는 이렇습니다. 내포 혁신도시 유치기관하고 중복되는 걸 지향하겠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 산하분원을 또 추진하도록 계획을 하겠다. 또 산업, 기업, 일자리 등과 연계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선별해서 유치하겠다 했고 특히나 뭐 그런 공공기관 본사가 아닌 출자 출연기관 등도 이렇게 고려를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또 박상돈 천안시장 같은 경우에는 천안의 편리한 교통하고 정주 여건, 산업 연구 기반 등의 우수성을 이렇게 내세우면서 수도권하고 세종과의 그 세종청사 연계와의 거점 역할론을 띄웠습니다. 전략적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방인재 채용 얘기를 아까 잠시 해주셨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도움을 좀 주는지 설명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제가 찾아봤더니 2017년 연간 신규 채용이 50명을 넘는 기관이 남부발전, 한국감정원, 한전, 뭐 국민연금공단 등 도로공사 등 이렇게 많이 뽑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동안은 2012년만 해도 공공기관에서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2.8%에 저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혁신도시에 따른 지역인재를 뽑게 되다 보니까 거의 30%까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산 같은 경우는 31.7% 그리고 대구는 8%. 그러니까 약간 차이는 있지만 이 지역인재 채용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정부는 이것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매년 그 채용 실적을 공표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만큼 공공기관에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2022년까지는 30% 이상 채우겠다 이렇게 공표를 했으니까 좀 기대해 보고요. 요즘 취업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뭐 저희 지역에서도 많이 그 취업난에 허덕이는 대학생들 많이 지켜보곤 하는데 공공기관 뭐 사실 저희 사석에서는 꿈의 직장이라고들 많이 하잖아요. 다들 취업을 희망하는 기관이고 이런 곳들에 그렇죠. 우리 지역 인재들이 채용이 되면 너무 좋겠고요. 끝으로 이 혁신도시 지정은 됐는데 남은 절차들이 조금 있잖아요. 그리고 과제도 좀 있고. 관련 규제, 조례, 정비 같은 것들일 텐데요. 근데 이보다 앞서 좀 시급한 거는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충남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포 신도시로 이렇게 갈 확률이 조금은 높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내포 신도시는 이미 도청이 이렇게 옮겨오면서 신도시가 형성이 돼 있고 주거 기능은 안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화나 교통, 상권 등의 유인책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가 혁신도시가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정주 여건들이 개선이 안 되면은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 반복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특례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얼마 전에 이제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례시 논의를 좀 중단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논란이 좀 됐었죠. 논란의 중심은 그 전북 지사인 그 송하진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 특례시 조항을 삭제해 분리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이유는 뭐냐면 그 국회에서 그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이 전체 심의가 늦어지고 있으니까 특례시 조항을 좀 별도로 분리해 논의 심의하자 이런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특례시를 바라보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에 대해서 반발이 심했던 거고요. 특례시를 보면은 광역
지자체하고의 기초 지자체하고의 중간 도시의 이런 새로운 지자체 유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특례시가 되면은 이런 기초 지자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광역 지자체급의 행정, 재정, 자치권을 갖게 되는 이런 차별화된 법적 지위를 부여받게 되는데 대부분의 이런 그 특례시로 이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논의되는 그 도시들이 각 시도의 수부 도시들이에요. 근데 이 도에서 이런 수부 도시들이 빠져나갈 경우에 도의 관할을 벗어나게 되면 당연히 도에는 타격이 입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시도지사들이 좀 반대를 한 겁니다. 충남의 이제 수부도시인 천안도 역시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대상이긴 한데 저는 그래서인지 몰라도 개인적으로는 혁신도시보다 특례시에 관심이 더 많았거든요. 천안시 같은 경우 갑자기 특례시가 된 게 뭐냐면은 2008년도였죠. 그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인구 100만 이상이었다가 그 행안부에서 이제 2020년 7월 1일 날 입법 예고하면서 50만 이상, 그러니까 100만 이하 50만 이상을 특례시로 한다고 하니까 천안시에 여기가 해당이 되게 됐습니다. 특례시가 된다고 하면은 이 위임 사무가 도가 아닌 그 중앙정부의 지시와 감독을 받습니다. 지금은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의 지시를 받고 있지만 그 중간 단계가 없어지게 되는 네. 거죠. 이에 따라서 지역 개발 채권의 발행이라든지 또는 이제 택지개발지구 지적 이런 부분에서 좀 수월해지게 됩니다. 천안 특례시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나 관심을 가졌던 게 천안 을 지역구의 박안주 국회의원이 본인 이제 삼선 도전할 때 핵심 공약으로 꺼냈던 거잖아요. 박안주 의원 같은 경우는 20대 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지만 그러니까 폐기가 되면서 21대 들어서 1호 법안으로 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됩니다. 이거는 주요 공약으로 꼽으면서 꼭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게 상임위도 본인 이제 행안위로 꼭 가서 이걸 해결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것도 인상이 깊었고요. 최근에 국감에서도 유력 이제 대권 주자죠. 이제 이재명 지사한테도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기도 했잖아요. 네, 그렇죠.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그 이재명 지사에게 특례시 지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고 이재명 지사는 특례시의 계급을 부여하지는 말고 행정특례는 인정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수부도시 하나가 빠져나가는 천안도 이렇게 이제 예의주시하는데 경기도 안에서 10개 시가 특례시로 빠져나간다 그러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노할만 할 것 같고 이게 당연히 이제 시도지사 협의회니까 양승조 충남도지사도 참여하고 있잖아요. 네네. 크게 뭐 이거에 대해서 딱히 워딩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양 지사가 어떤 좀 입장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전체적인 도 차원에서는 분명히 천안 특례시 지정이 그리 달가운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명분이 있죠. 하지만 도내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시군 간 격차가 더 벌어질 게 분명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지난해 양승조 지사를 한번 제가 그 취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이때 양 지사는 조건부 찬성 입장을 보였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입장인지 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도 지금은 조건부 입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상대적으로 그 시군에게 배분될 도세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양승조 지사 같은 경우는 충남 도지사지만 또 천안 출신이기 때문에 가부를 결정짓기는 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안이 키운 정치인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도지사지만 어쨌든 천안에서 오랜 기간 국회의원도 했고 이런 부분에서 입장 표현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두 분 어떻게 보세요?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양지사 도정의 핵심 키워드거든요. 양지사가 예전부터 뭐 세종시 원안사수나 이제 혁신도시나 이런 부분들 해서 그렇게 되는데 특례시는 조금 약간 벗어나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산시를 비롯해서 천안 인근 시군 인구를 이제 특례시가 될 경우에는 흡수하는 이런 블랙홀 효과를 이렇게 일으킬 확률이 높은데 도내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고 따라서 지방 소멸 가속화가 우려된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양지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딱히 반길 수도 없는 상황인 거죠. 양승조 지사가 4선 출신 이제 도지사잖아요. 사실상 충남 지역 민주당 정치인 중에는 좀 맏형 노릇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박안주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만만치 않잖아요. 3선 우리 충남에서는 민주당 현역 의원 중에 최다선으로 알고 있고 특례시 문제를 두고는 좀 둘이 부딪힐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여당의 중재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저 개인적인 이 지금 추정하기로는 박안주 의원께서 빅피처가 있다면은 돈에 따른 시군의 눈치도 많이 볼 것 같아요. 도지사 출마 그렇죠. 나중에. 네, 지금 당장 뭐 이 현역 의원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빅피처를 있다면은 그렇게 다른 시군의 눈치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양지사하고의 그런 크게 부딪힌다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봤을 때 아직까지 이 법안을 발의한 박안주 의원과는 양승조 지사가 심도 있게 이것을 논의했느냐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 있거든요. 하지만 천안 발전과 함께 이제 충남의 발전인데 이거를 어떤 일도양달하듯 이렇게 잘라서 굳이 대립을 하겠느냐. 천안시의회에서 결의문 채택한 것 두 분 다 보셨죠?
근데 생각보다 좀 발언 수위가 굉장히 좀 낮다라는 평가를 좀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양지사 눈치를 좀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천안에 양대 산맥이 있잖아요. 뭐 민주당의 정치권으로 보면은 뭐 네. 양승조, 박안주 이렇게 양대 산맥이 있다고 보면은 지금 시의장도 그렇고 대부분의 또 양승조 지사의 라인에 있는 또 시의원들이 또 많다 보니 좀 이런 뭐 상황들이 벌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상돈 시장도 발언 수위가 높진 않았는데 뭐 시도지사들이 이제 특례시 반대하는 건 명분이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거든요. 인구 50만, 100만에 가까운 천안시로서는 지역 행정에 맞는 자치 행정을 펼치기가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박상돈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시도지사들이 반대할 명분은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오늘의 구원투수 모시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토크 견제구 오늘의 구원투수 입장합니다. 충남도의 안장원 기획경제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9살, 7살 두 아이를 둔 충청남도 의회에서 가장 젊은 안장원입니다. 저는 아산시 의회에서 재선을 했고 이제 충남도 의회에서 기획과 경제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기획경제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역구는 아산시인데요. 전국에서 손가락을 꼽히는 가장 큰 읍인 배방읍과 그리고 환경이 청정하고 혁신 교육으로 유명한 송악면을 지역구로 하고 있습니다. 왜 당선이 되셨는지 아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위원님을 뵌지 10년이 넘었는데 특히 이제 아산 신도시 큰 이슈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하셨던 모습이 기억에 남고 또 뭐 보통 이제 어떤 분쟁이 있거나 특히 노사 분쟁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나가서 좀 해결을 하려는 의지를 보였을 때 아 참 열심히 하시는구나 예, 그 모습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의원이라면 생각나는 거는 최연소, 그리고 근면성실 이 세 가지 단어가 꼭 생각이 납니다. 최연수는 아마 앞으로 깨질 것 같고요. 네, 근면성실하는 건 제 의정 활동을 하건 어떤 정치 활동을 하더라도 항상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와 관련된 얘기를 네. 해볼 텐데요. 네. 위원님께서는 뭐 아무래도 도의회에 계셨으니까 도의회 위원으로 계셨으니까 뭐 혁신도시 지정까지의 과정 저희 기자들이나 뭐 일반 시민분들보다는 훨씬 더 가까이에서 보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번에 혁신도시 지정됐을 때 감회도 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정말 이번 일이야말로 우리 충청 도민 덕분에입니다. 이 도민들께서 얼마나 많은 열정을 가지시고 혁신도시를 지정받기 위해서 사실 105만 명이죠. 그 서명을 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 뜨거운 마음이 현실이 됐을 때 저는 정말 소름이 돋는 것 같았고 이 과정에 고생해 주신 저희 도민들께 정말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제가 페북에 작년에 같이 올렸던 게시글을 보면서 정말 다행이고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해 열렸던 혁신도시 관련 토론회도 의원께서 그때 토론자로 참석하셨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혁신도시 지정 여부가 좀 불투명한 상황이었는데 의원께서 봤을 때 충남 혁신도시 지정 가장 큰 명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충남과 대전이 세종시라고 하는 국가적 과제를 성사시키는데 기여한 것을 인정받았다. 국가로서 이제 대전과 충남이 그동안에 양보했던 것을 찾아준 것이 가장 큰 명분이라고 봅니다. 이미 일부의 다른 지방 정부에서는 이 충남과 대전은 세종시도 생기고 여러 가지 수도권에 인접해서 좋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 충남 도민들은 그동안 혁신도시로 인한 이전 공공기관의 혜택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공주시와 일부 시군에서는 인구가 줄어든 게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피해만 본 충남에 당연히 주어져야 될 당연한 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혁신도시 지정돼서 이제 뭐 굉장히 뭐 큰일이다, 네. 좋은 일이다, 뭐 당연한 일이지만요.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뭐가 좋아지는지 저희 기자들끼리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제일 좀 의미 있다고 보세요? 전체 도민한테 가는 가장 큰 혜택은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이제 우리 지역 출신의 대학생들과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채용되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충남의 과거에도 이전 공공기관이 있었지만
그런 혜택을 못 받던 게 사실입니다. 네. 이제는 이전한 공공기관 포함 기존의 공공기관에도 의무 채용의 길이 열렸고 22년까지 30%를 이상으로 의무화한다고 하니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겠습니다. 지역 인재 채용을 한다는 거는 청년들에게 굉장히 좋은 일인데 그러면 뭐 청년이 아닌 중장년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뭐 다른 시민이나 도민에게 조금 더 뭐 좋은 점은 또 있나요? 네, 혁신도시가 지정됨으로써 그동안 그 내포로 도청 소재지를 옮긴 충남으로서는 이 내포 신도시를 어떻게 활성화할까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재정적 투자도 되고요. 도정의 어떤 에너지도 좀 많이 소모가 됐었습니다. 혁신도시가 지정됨으로써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여러 가지 세대택도 함께 되므로 내포 신도시 자체가 계획한 10만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이제 모멘텀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고 이 효과가 단순히 내포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서해안 복선전철이 이제 삽교역까지 올 텐데요. 그 과정에 아산과 예산에도 역이 선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혁신도시로 인한 인구의 이동이 아산과 예산 그 인근 도시로 효과가 전파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남이 혁신도시 이제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이제 충남에서도 뭐 당장 천안, 아산, 뭐 내포 신도시가 중심이지만 이제 이전 유치를 할 수 있게 됐잖아요. 네, 근데 그런 뭐 바탕이 됐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유치를 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지역들과 이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도에서 이미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뭐 다른 시도들도 지방정부도 준비하고 있겠지만 우리 충남에서는 지난 1년 반 동안 실제 이전을 희망하거나 이전이 예상되는 기업들의 리스트를 모으고 시군마다 어떠한 공공기관을 이전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그것을 공식적인 연구 과제로 해서 이렇게 책자로도 만들어서 했습니다. 이 네. 내용은 제가 공개는 못하겠지만 중요한 유치 전략이기 때문에 다만 여기에는 그동안 충남이 고민한 다양한 기관들의 현황과 그리고 그 가능성 그리고 무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도지사께서 얘기하신 20개 이외에도 성과를 낼 것이 있다고 기대합니다. 자랑만 하고 가시는 건가요, 책자는? 이 책자의 구체적 전략이기 때문에 네. 네. 지금 하시는 말씀은 어찌됐건 유치 전략에 따라서 충분히 지역 발전을 할 수 있는 이전 기관이 있다 하신데 그 리스트라도 몇 개라도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되나요? 뭐 굳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됐더라도 사실 이게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도민들께서도 알고 싶어 하실 텐데 실제 공공기관 이전 유치라는 거 하는 것이 매우 여러 가지 중층의 과정을 거치는 데다가 이 정보가 약간이라도 잘못 오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이미 이전을 생각하거나 고려하고 있는 100개 넘는 공공기관 중에 접촉을 한 곳도 여러 곳이고 그리고 논의가 되고 있는 곳도 있다는 말씀까지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궁금하긴 한데 유치 과정에 도움이 안 돼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실제 네. 요거는 약간 좀 네.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대신 유치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 성과로 보답하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그 성과 중에서는 또 궁금한 게 122개라는 대상 기업 중에 네. 충남을 선호한다든지 네. 그러니까 천안 아산뿐만 아니라 충남을 좀 선호하는 기업들은 있는 건가요? 이미 이 충남 특히 혁신도시로 지정된 내포는 또 별도의 경쟁력을 이제 갖추게 되었고 아산과 천안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과 인접한 이제 신수도권이라고 누가 말씀을 하시던데요. 네. 그런 강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대한민국의 인재들이 이 수도권 이하로 내려오는 것을 매우 꺼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을 희망하는 대부분의 공공기관의 실제 임직원들은 아산, 천안 이하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수도권과 인접한 아산, 천안을 선호하는 것이 확인되었고 하지만 뭐 해양 관련 아니면 뭐 산림 관련은 우리 충남의 여러 시군들이 유치할 개연성이 있고 아산 같은 경우는 이미 철도 전산센터를 유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정 이전부터도 준비를 꾸준히 해왔다고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도 응원은 우리 도민들께서 네. 응원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보면은 저희 도내 시군들 간의 경쟁도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그래서 우리 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 각 시군의 의지와 희망 그리고 그 방향들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도에서 연구를 한 이유는 시군마다 특히 해양 관련해서도 보령, 서천, 태안, 당진, 서산 등 여러 그 시군이 그동안 경쟁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조정하고 상대적으로 배분까지는 아니겠지만 조정의 역할을 하고자 수차례 회의를 올해 상반기, 하반기에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아마 그 시군별로 어디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될지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과거에 보면 중부 국립국악원 중부 지원을 설치하는 분원을 설치하는 문제나 중부 해양경찰청을 이전 갖는 거에서 과거에 좀 경쟁하다가 다른데 뺏기는 사례도 좀 있긴 했는데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조율 작업을 더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부해양지방청인가요? 네. 플레임이. 그렇죠. 예. 충남 안에서만 5개 네, 맞습니다. 시군이 도전을 했었죠. 네. 이제 그게 좀 한뜻으로 모아졌다면 훨씬 더 뭐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탈락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네,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래서 과거 소방치유센터 설치 또한 그렇고요. 그 과정에 이제 시군의 단체장들이 분명히 성과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노력을 안 하는 것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것이 실제의 유치의 가능성을 높이고 그 실제 도민을 위한 입지적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데서는 도의 역할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천안에 살고 있지만 혁신도시 지정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좀 많이 아느냐 그렇진 않아요. 저희 언론이나 이제 정치권에서 많이 알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있는데 의원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제 지역에서 혁신도시 저도 현수막을 걸었는데 혁신도시 생겨서 뭐가 좋아지냐? 뭐 여기도 아니라는데 이런 말씀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실제적인 효과가 자녀들, 특히 이제 청년들에게 일자리로 제공되는 것이 가장 큰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아산천안, 예를 들면 이외의 지역의 허탈감은 앞으로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의무 할당되는 일자리로 그 효과가 확인될 것이라고 보이고 실제 서해안 복선전철처럼 실제 이 내포 신도시가 활성화되면서 가지는 주변 지역으로의 효과들을 느끼게 된다 그러면 어떤 정책이든 아마 당장은 그 효과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것이 국가 전체적인 균형 발전 그리고 충남의 발전에 중요한 모멘텀을 제공한다는 데에서는 많은 또 주민들께서는 좋아하고 계십니다. 105만이었나요? 서명 인구가? 105만. 네, 그렇습니다. 105만이. 저는 그게 또 약간의 또 허수가 또 들어간 거 아닌가 하는 이렇게 조금은 네. 좀 의아함을 가지는데요. 왜냐하면 거의 도민 2명 중에 1명이 서명을 한 거잖아요. 애들 빼면은 그만한 인원이 되나? 그래서 이걸 좀 약간 하기 위해서 도에서 좀 부풀려서 이렇게 한 거 아닌가? 당시 상황을 보면 네네. 농협의 창구에 다 서명지가 부착되어 있고 대학의 축제장에도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일부는 예를 들면 관내에 살지 않는 대학생들이나 그럴 수는 있지만 그 뜨거운 열기로 이루어진 105만 명의 서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천 같은 경우는 그 유령도시가 될 정도로 지금 인구 감소도 혁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례가 남아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도에서 뭐 좀 대안책을 마련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준비한다고 이런 연구를 한 게 사실인데 그것보다는 위치에 좀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김천이나 나주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 살던 공공기관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실제 이전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면 이제 충남은 수도권 전철과 서해안 봉선 전철이면 서울까지 1시간 반이면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충남에 이전한 공공기관은 불 꺼진 유령도시가 아니라 실제 와서 살만한 그리고 그 인근 기관까지 오히려 이전을 희망할 수 있는 관련 기업과 단체까지 이전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는 서해안 복선 절천이나 또 뭐 수도권 전철이나 이게 잘 돼 있어서 교통이 잘 돼 있어서
다 올 것이라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데 그 반대의 그런 문제점이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교통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출퇴근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우리 가족이 뭐 환경이나 뭐 그런 교육 여건이 좀 부족한 지방으로 가겠느냐. 저 같아도 만약에 제가 서울에 살고 있다고 하면은 안 갈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이 기자님이 말씀하신 거고 같은 아마 지적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충남 특히 이제 그런 인프라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채워나가는 정주 환경 개선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이미 아산과 천안은 서울의 집값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 정도의 아주 매력적인 주거 지역으로 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가장 중요한 건 뭐 교육 문화에 대한 인프라겠죠. 그거에 대한 투자가 이번 도의에서 준비한 조례 그리고 이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제 내려와서 살아도 충분한 도시로서의 강점들을 각 시군별로 그리고 도에서 종합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혁신도시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얘기를 정리하고 특례 시기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평소에 이제 위원님이 뭐 지방자치 그리고 지방 분권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흔히 8대 2라고 하잖아요. 나랏돈이 8, 뭐 네. 지방이 뭐 2라고 하는데 실제 대부분의 또 공모사업이라는 형태로 뭐 지방이 정책적 자율성 많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분배해야 되는데 지금도 그래서 많은 사업을 지방 양이어 사업으로 대상을 하고 대신 지방 소비세를 지역으로 좀 돌려서 자율적으로 하라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봤자 한 2~3% 정도 더 늘은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이제 지방 분권은 각 지방이 소멸하지 않고 각자의 특성에 맞게 미래를 준비해 나가고 삶을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조건이 됐습니다. 예, 지방 분권은 누가 부정해도 국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여쭤보는 건데 이렇게 특례시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찬성 반대 뭐 찬성 반대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힘들 부분이죠. 아산도 지금 이제 34만인데요. 머지않아 50만을 꿈꾸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될 때 당신은 어떻게 선택하겠어요? 라고 하면 또 입장이 달라질 수 있긴 하지만 특례시 논의 자체가 저는 좀 그것보다는 지금 시도 광역과 기초로 돼 있는 지금의 지방 정부의 구조가 오히려 개선되어야지 않을까. 이 특례시로 규정되는 50만 이상, 100만 이상의 도시를 특별한 행정적, 재정적 권한을 준다는 것이 지금처럼 지방 간 격차가 심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그것보다는 국회에서도 많이 논의되고 정부에서 논의했던 뭐 7, 80개의 중간 단위의 행정 단계로 좀 나눈다든지 이런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특례시 자체가 규모는 큰데 자율성이 현격히 떨어져서 도시 경영이 떨어지거나 주민의 만족도가 낮은 도시의 문제점 때문에 생긴 거라면 찬성하지만 그로 인해서 나머지 인근의 시군들이 역차별 당하거나 그 특례시 이외의 그 작은 이제 규모로 전락한 시군이나 아니면 광역 정부의 입장에서는 매우 재정적 아니면 권한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쉽게 참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있었던 이제 발언 때문에 이제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시도지사들이 이제 특례시 뭐 사실상 이제 반대 의견을 피력한 거잖아요. 충북의 이시동 지사는 대놓고 반대를 네. 하더라고요. 네. 청주라고 하는 도시가 가지는 충북 전체에서의 뭐 과반 이상의 이런 문제도 있고 대부분 시도가 그렇습니다. 뭐 경기도만 특별히 100만 넘는 도시가 5개고 나머지도 뭐 5개 정도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도지사들 입장에서는 도내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자체가 더 중요한 지방 분권과 자치의 역량을 높이는 걸로 준비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부 논란이 있는 특례시와 관련된 노항이 이 시급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발목은 잡아서는 안 된다. 그런 전제 조건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천안시가 뭐 특례시로 지정이 되면은 아산시를 비롯해서 이웃 도시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뭐 우려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주에서는 또 시민들이 찬성과 반대가 또 나뉘었더라고요. 그렇게 나뉘었는데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지금 만약에 아산이 아닌 천안시, 특례시 지정을 두고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아산 시민으로서 그동안도 아산과 천안의 도시개발 속도가 무려 한 1년 정도 차이 납니다. 이 천안은 이미 50만 이상의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개발의 실시 계획이 기본 계획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아산의 경우에는 그것을 도에 무조건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도시개발 속도가 차이가 나서 많은 속도가 좀 차이가 나서 실제 개발 속도의 차이도 나타내고 있는데요. 앞으로 특례시가 된다면 그러한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실제 도세였던 레저세 등 여러 가지 세가 특례시로 배분이 직접적 된다면 도세 자체가 줄어드는 것도 현실이고요. 아산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산시민이 천안이 특례시를 된다는 것에서 반대할 명분 자체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 과연 전체 도민 그리고 전체 국가의 국민을 위한 균형 발전을 위한 좋은 제도인가가 논의돼야지 개별 시군의 그 플러스 마이너스 손익을 계산하는 것보다는 그렇다고 해서 특례시 자체가 뭐 지정된다고 해서 그 주변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 같다. 그 정도까지는 예측을 안 하고요. 다만 도시개발 속도나 여러 가지 행정 편의가 되므로 그리고 재정적 집중이 되므로 그 문제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 방송 나갈 때쯤에는 도의회 회기가 시작되죠? 네, 맞습니다. 네, 많이 행정감사 기간. 네, 행정사무감사 뭐 의정활동 꽃이라고 하는 행정사무감사 잘 네, 하시고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사토크 견제구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지역사에 던지고 싶은 견제구가 있다면 주저없이 저희 제작진을 찾아주십시오. 직접 출연이 어렵더라도 저희 기자들이 대신해서 견제구를 던져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사토크 견제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